지금 우리가 이것을 넘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퀀텀 점프의 문 앞에만 서 있게 될지 모릅니다. 퀀텀 점프의 가장 큰 장애물을 정복하라.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센션의 고비, 그러니까 Dark Night of the Soul,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해 현실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3단계 원리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실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퀀텀 점프의 진짜 열쇠는 빛이 아니라 어둠을 통과하는 용기이다. 새롭게 무언가를 해내려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해왔던 오래된 사이클을 깨는 것,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그만두는 것, 그것이 먼저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저 역시 그 과정을 솔직히 그때는 모르면서 버티는 게 목적이어서 그냥 버텨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현실이 완전히 다르고 참 재밌는 일이 많구나 인생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삶이 나를 밀어붙이는 듯한 그 순간들이 사실은 저를 일으켜 세우는 아주 단단한 어떤 바닥을 위한 준비였다는 거를 저는 지금은 알아요. 지금은 알고 뭔지 모르면서 했던 시간도 되게 길었거든요.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한테 주어진 게 이거니까 그냥 무식하게 하는 거, 그냥 거기에 목표를 삼고 살았던 기간은 저는 꽤 길고, 오늘 영상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시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혼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 혼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준비 중, 두 번째 단계는 통과 중, 세 번째 단계는 통과 완료, 이렇게 나눠지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퀀텀 점프에 관련된 방법론이나 도구들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이걸 하는데 왜 안 되느냐, 과연 이게 되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죠? 뜻대로 안 된다, 속도가 안 난다, 언제 되는 거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이 퀀텀 점프의 길이라는 게 언제나 빛으로만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그 길목에는 반드시 어센션의 고비,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Dark Night of Soul 이라고 부르는 영혼의 긴 밤이 찾아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어쩌면 두 그룹 혹은 세 그룹으로 나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그룹은 아직 그 과정을 준비 중이신 분들, 아직은 내가 혼란스럽고 이런 건 잘 모르겠고 모르는 게 많아서 지금 이것저것 배우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그룹, 이제 세 번째 그룹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과정을 통과 중이어서 인생이 너무 혼란스럽고 감정이 혼란스럽고 내가 믿던 것들이 다 맞는지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이미 들기 시작하신 분들이거나, 혹은 그것들을 통해서 이미 내려놓기를 시작하고 완성을 하신 분들까지 가능하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준비 중인 그룹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면의 부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혹시 이걸 이미 겪으셨다면 넘어가셔도 좋고, 그냥 내가 겪은 게 맞나 알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이 과정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예전에 언젠가 여전히 거절당했던 기억, 혹은 감정을 내 뜻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두려움, 혹은 성과로만 인정받아야 했던 무거운 짐들을 아직도 붙들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계속 같은 식의 사이클, 나는 왜 계속 이런 사람만, 나는 왜 이런 상황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왜 나만 자꾸 이렇게, 왜 나한테만 이러지, 세상이 나만 못되게 구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빅tim 마인셋이라고 그러는데, 내 스스로가 자꾸 피해자로 만드는, 내 스스로를 계속 피해자로 여기는 그런 사이클을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을 뭔가 내가 불행해, 나는 운이 안 따라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충분히 내가 액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고, 혼자 기다리고 서 있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내면 아이, 작은 아이, 그 과거서의 누군가, 내가 필요할 때 나 대신 나서서 나를 보호해 주었으면 했던 그 순간, 너무 외롭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내가 잘못된 거 아니라고 그냥 얼른 와서 이야기하고 안아달라는 아주 작디 작은 여러분들의 과거, 그 내면 아이의 애타는 부름이 여러분들의 다크나이트 소울로 다가올 거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고, 지금 그런 뭐랄까,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이나 내가 이해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내가 생각보다 자주 욱한다, 혹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아는데 일단 하고 나서 나중에 돌아보면 그러지 말걸 같은 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준비 중일 가능성이 높으세요. 뭔가를 배우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다크나이트 오브 소울을 통과하시게 될 때까지는 내 스스로에 대한 인지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의식적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선택을 하는구나. 내가 이 선택을 하면 나한테 이런 결과가 오겠구나. 콜레드럴 데미지라고 그러죠.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주변에 어떤 피해를 끼치겠구나.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이런 것들이 주변에 어떻게 되겠구나까지 나의 인지가 나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갈 수 있을 때, 그때 나에게 어두운 밤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준비가 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냥 가만히 맨날 해피하게 살고 이거를 영영 인지를 못하겠다고 하고 살면 영영 그냥 사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면 아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치유하고 있다는 사람이 그 전 세계 인류의 뭐 그랬잖아요. 그죠? 15%도 안 된다 그랬고, 적극적으로 치유하는 사람이 5%도 안 된다 그랬나? 2%도 안 된다 그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이미 상위 15%, 전 세계 인구 상위 15% 안에 드신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 그것을 통과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왜 자꾸 같은 상처를 반복할까? 나는 왜 똑같은 행동을 안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하고 있을까? 같은 어떤 그런 패턴이나 사이클에 대한 인지가 이미 끝나신 분들이고요. 여러분들은 이걸 알게 됐던 게 여기에 진입을 하면서부터 인지를 하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는 불행해, 나는 안 돼, 내가 그렇지, 그럼 그렇지, 왜 또 나만 안 돼, 이렇게 나를 자꾸 피해자로 만들면서 생각하셨던 시절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안에 들어와서 내가 보니까 내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선택이 있어요. 내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이 있고, 내가 반복적으로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아닌 걸 아는데도 반복적으로 하는 뭔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인지가 시작되신 분들이 이미 통과 중인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그것이 반복되느냐? 무의식 속에서 내가 아직 안아주지 못했던 두려운 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면 아이라고 제가 그냥 총칭을 하지만 꼭 이게 어린 시절의 아기 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성인의 단계에서도 이런 트라우마나 어떤 나만의 상처 같은 것들이 다 릴리즈 되지 못했을 때, 풀어지지 못했을 때 충분히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사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특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사랑받지 못할지도 몰라, 내가 표현하면 거절당할 거야, 혹은 내가 너무너무 필요할 때 누군가 나를 보호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없었고, 내가 혼자 해내야 했고, 내가 잘못된 사람인 것 같았고, 내가 하자가 있는 사람 같았고, 그냥 뭔가 내가 자존심이 상하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겪고 계시거나 이미 인정하고 안고 계시거나 그렇게 보이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마주하고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 마지막 단계가 되는데, 이 통과 중인 분들은 그거를 좀 아셔야 돼요. 이런 거를 우리가 가졌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그 상대방들 역시 그 사람들의 상처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투사 또는 투영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프로젝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기보다는, 왜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대하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나를 막대하는 것이 내 가치가 낮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준이 그렇고, 그 사람의 행동 방침이 그렇고,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상처가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의 그림자를 마주칠 때 우리가 가장 큰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통과를 다 한 분들은 이미 내려놓음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어두운 밤을 통과해서 조금씩 릴리즈, 내려놓음을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던 시간, 나를 이용했던 상처, 계획대로 하나도 되지 않던 그 긴 시간마저 이게 결국은 나를 키운 길이었구나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 순간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강제로 이거를 받아들여야 됐었던 어떤 그런 상황에 몰려가지고 받아들이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마주하고 인정하고 뭐라고 할까,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나를 외면하지 않고 그 부분도 나라는 걸 인정하고 안아주기 시작하면 정말 거침없이, 정말 막힘없는 질주가 시작됩니다. 이 힐링이라는 것이 화려한 언어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나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아직 우리가 만나지 못한 미래까지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 정말 기적처럼 현실이 나에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웃긴 게 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내가 가치를 두는 삶의 기준 같은 것들이 바뀐다는 것이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세 번째 그룹 분들은 이미 느낄 거예요. 내가 예전에
뭐 내가 돈 쓰고 쇼핑하는 거 좋아했어. 근데 이제는 그 돈이면 내가 뭘 하겠어. 그 시간이면 뭘 하겠어. 이런 걸 수도 있고. 예전에는 내가 뭐 이런 거 좋아했는데 뭐 있냐? 이거 뭐 있어요? 하여튼 뭐 술 먹고 노는 거를 좋아했는데 지금은 내가 그 술을 뭐 먹는다 치더라도 생각 없이 먹어서 깔깔깔 이게 아니라 철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뭔가 이거와 관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라든지 아니면 나의 건강을 돌본다든지 차라리 휴식을 한다든지처럼 여러분들이 뭔가 그 기준 자체가 내가 가치 있게 보는 것들이 바뀐 거예요. 껍데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뭔가 내가 너무 집착하던 스타일이었어. 나는 무조건 막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나의 모양새, 나의 조건, 내가 무슨 학교 나오고 어디 돼가지고 뭐 어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치가 바뀌는 순간부터 그 어떤 그 강력한 트리거 같은 것이 한 번씩 옵니다. 그죠? 내가 분명히 새로운 나를 느꼈는데 이 가벼움을 느껴봤는데 가끔 다시 과거로 가는 것만 같고 이 성과 없이 내 가치가 사라지는 성과가 없다면 내 가치가 사라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온다거나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영원히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극단적 공포를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내가 이미 미래를 맛보았기 때문에요. 그 미래의 타임라인의 내 모습을 내가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더 간절해요. 근데 웃긴 게 사람이 간절하면 더 집착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퀀텀 점프는 뭐예요? 놔야 돼요. 새로운 나를 이제 내가 알기 때문에 더 두려운 그런 순간들이 이 마지막 단계에서 강력하게 교차가 됩니다. 원래 뭐든지 마지막 보스가 제일 어렵죠. 게임도 그죠? 하지만 이 신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 자존심을 흔들던 것들이나 내가 외면하고자 했던 나의 부족함, 내가 회피했던 어떤 순간들, 그런 사실들이 객관적으로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말로는 인정한다, 말로는 이해한다, 말로는 힐링을 했다, 치유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죠. 물론 말로 먼저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그 다음 단계가 오는 것도 맞긴 해요. 근데 정말로 마음으로 내가 이걸 인정하고 나면요, 두려움과 비난 같은 것들이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해요. 제가 쇼츠에 저 영상을 지금 올린 것도 이유가 다 있고, 현실이라는 것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현실이 변하지 않았는데 예전 같으면 난리를 할 건데 내가 휘둘리지 않기 시작해요. 웃긴 게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되면서 어느새 내가 그 반대편에 서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됩니다. 타임라인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순간이 와요. 그렇게 퀀텀 점프가 가능해지는 거고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꼭 지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퀀텀 점프에서 가장 방해가 되는 셀프 리미팅 빌리프, 그러니까 자기 제한적 믿음이죠. 제가 그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걸 평생 할 수가 있겠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1년 동안도 몰랐던 거예요. 그 결과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지 자체를 못했어요. 안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 이거를 내가 아하! 하고 느끼실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기준치 자체를 그 나의 자기 인식 30%, 그러니까 감정 반응을 관찰하기 시작한 어떤 상태라고 해야 될까? 그 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목표치가 자기 수용 70%예요. 그게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인지보다 수용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만 내가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상태를 말해요. 제가 킴박타라에서도 맨날 웃으면서 똥고집 하는 것도 그냥 그 똥고집이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확신이고 뭐라 그러지? 주도권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뭐를 하는지 알고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알고 나에게 어떤 이 나의 성격이라는 게 어떻게 장점이 되고 단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걔를 그냥 제가 똥꼬집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데, 걔는 모든 능력을 갖춘 황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죠? 인타이틀먼트, 그러니까 특권주의가 아니라 내가 나를 겸손하게 보되 팩트를 가지고 나의 약점이나 상처마저 나의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제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고, 우리끼리는 이제 뭐 농담이 됐지만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다크나이트 오브 소울도 솔직히 말하면 사람마다 기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뭐 탁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반복적으로 인식을 함으로써 체감해 오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 번을 계속해서 겪으실 거예요.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던 일들을 반복하게 된다거나 사람들을 마주하게 된다거나 기억 속에서 마주하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이걸 겪고 계시거나 겪었던 분들은 답글에 조금 다른 분들을 위해서 공유를 해주신다면 다른 분들에게 또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케이스가 다르니까 제가 공부하는 것 가지고도 데이터가 한참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어떤 때서 어떤 느낌을 느끼셨는지 그럴 때는 어떻게 했는지 어떤 게 도움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뭐 기간은 얼마나 걸렸고 뭐 이랬다 이런 것들 생각나시는 것들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요즘에 진짜 저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저를 많이 들여다보는데 이 뭔가 이게 현실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과 함께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제가 제 패턴이나 제가 하는 짓거리라 그럴게요. 제가 하는 짓거리를 제가 보고 빠르게 포인트아웃 하게 됐어요. 너 또 이러고 있네. 너 이거 하네? 이거 하네? 이러면 안 되지. 같은 것들이 옛날에도 알았지. 옛날에도 알았는데 더 빨리 픽업을 하고 이거를 더 빨리 원인을 찾아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이 힐링이나 치유라는 거는 평생의 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겹이 벗겨지고 나니까 또 안에 또 뭐가 또 있어요. 나는 또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또 있어. 또 뼈껴내면 또 뭐가 또 나와요.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뭐가 나와요. 근데 뭐냐면 이게 더 이상 내가 불편하지 않아져요. 너무너무 불편하지 않아지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정말 웃긴 게 내가 상처라고 생각했던 거 혹은 내가 다 치유했다고 생각했던 그런 상처들에 관련된 장소, 인물, 상징물, 기억, 추억, 뭐 향기 뭐 여러 개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노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만의 뭐가 있을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마지막에 뭔가 되게 깊은 어떤 기억 같은 것들을 치유하기 직전에 그런 거와 관련된 사람들, 일, 단어, 노래, 뭐 기억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막 이렇게 왔어요. 저한테. 제가 계속 뭐야 뭐 약간 이렇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 시절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또 더 깊이 들어가지게 돼요. 저는 솔직히 지난 일은 좀 잘 기억을 안 하는 편이라 기억이 잘 안 났는데 그렇게 뭔가 이렇게 이 1년의 일들이 이렇게 겹쳐지기 시작하면서 그 점이 딱 하나로 이어지면서 아 맞다 그랬었지 그런 일이 있었지 그래서 내가 서바이벌 모드에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그냥 인지를 하게 됐어요. 아 그게 나한테 지금 보니까 그랬을 수 있겠다. 내가 이렇게 느꼈을 수 있겠다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이 서바이벌 모드에서 벗어날 때야 비로소 자신의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된다고 해요. 내가 감정을 잘 못 느껴요. 이거 병도 아니고요. 그냥 내가 지금 생존 모드이기 때문에 감정을 눌러놔서 그런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하도록 내 뇌에서 나의 신경망에서 실제로 내 신경 물질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신경망에서 못 나오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 뇌과학적으로 그렇대요. 그래서 호르몬이라도 관련 있고 그렇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금 감정을 느끼시는 게 조금 어렵다거나 내가 잘 모르겠다고 하면 기다려보시면 시간이 알아서 해결을 해줘요. 저절로. 나도 물론 액티브하게 뭔가 찾아 들어가는 건 해봐야겠지만 분명히 서프레스 했다면 저처럼 기억이 안 나거나 감정이 뭔지 모르거나 무슨 일이 있었거나까지 디테일하게 기억이 안 나시는 걸 수 있어요. 안 하시는 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파헤집어서 저 바닥까지 들어가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언제 주어지냐? 여러분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주어져요. 여러분들이 내가 감정이 올라올 때 그대로 느끼시도록 하셔야 되고 제가 그 컨텐츠도 올려드리겠지만 감정이 내가 100의 짐이 있으면 100만큼 울어내줘야 이게 힐링이 된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거 뭐냐? 사회에서도 그렇고 내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되는 환경 안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직장에서 일하다 말고 내가 속상하다고 야 너 대표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우리 이렇게 못하니까 그죠? 눈물을 참고 들어와가지고 집에서 벽을 치면서 에이씨 막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았던 그 감정 자체가 올라오게 해서 풀어주면 제일 좋은데 또 사람이 또 그게 안 되니까 올라올 때 그냥 다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소리 내서 울어도 좋고 욕을 해도 좋고 여러분들이 울고 싶으면 울고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다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올려놓은 그 컨텐츠도 한번 보시고 그 놀심에 나오는 그 선생님인데 참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그 퀀텀 점프와 그 어센션의 어떤 그 핵심 3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일단 어둠이라는 것이 장애물이 아니라 그
통로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지나지 않으면 못 가는 거니까. 제가 장애물이라고 표현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어떤 그 시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실제로 이 내면의 아이를 마주할 때 그때서야 현실이 재정렬됩니다.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요의 답은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확히 아직까지 다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아닌데요, 했는데요, 아니요, 기다려보세요, 또 나타납니다, 또 나타나요, 귀신처럼 또 나타나, 아주 깜짝 놀래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이 일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나름대로 좀 이렇게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도 웃기고 앉아있네 이러면서 뿅 나타나서 저를 깜짝 놀래킬 때가 있어요. 근데 좀 많이 달라진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이 연초에만 해도 제가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런 걸 겪는 거에 대해서 되게 혼란스러웠던 시간들이 전 또 있었어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인지하고 겪고 한 거는 저는 뭐 이렇게 한 1년 반 됐을까? 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혼란을 겪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거기서 진짜 제 감정과 과거에 묶여있는 감정과 내가 지금 느끼는 팩트랑 과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온 나의 그 짐에 의해서 생겨나는 나의 감정이나 행동들 있죠. 그거를 구분할 수 있게 됐어요. 나의 방어 본능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나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내가 이런 액션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과거 때문에 내가 습관처럼 약간 지인지조 스타일로다가, 이런 거 알죠? 그렇게 하는 게 있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내려놓음 자체가 또 퀀텀 점프의 문이라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크 나이트 오브 소울 마지막 단계에 여러분들이 이제 움켜쥐기 시작하면 이게 안 돼요. 그죠? 내려놓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려놓으면 또 다음에 제가 또 알려드리고, 일단 오늘은 제가 이렇게까지 해드릴 텐데, 지금부터 여러분이 뭘 하실 거냐면 그 3가지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이 다크 나이트 오브 소울을 잘 넘으실 수 있는 그런 것. 감정의 파동을 일단 관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절당한 내면의 아이에게 괜찮다라고 얘기해주세요. 네가 어째서 거절당하는 게 아니야. 지금 아직 이게 너에게 가장 좋은 게 아니기 때문이고, 이런 일도 누구나 겪어. 네가 안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너무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꼭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 뭐 거절을 당했다거나 보호를 받지 못했다거나 혼자서 지켜야 했다거나 뭔가 버림받은 기억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의 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꼭 스스로에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단 한 번만이라도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나의 선택을 믿어 같은 선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만의 확언을 만드셔서, 혹은 제가 지금 해드리는 확언 자체를 밑에 반복으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긍정과 낙관주의 이런 거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억지로 밝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이 힐링이라는 거는, 이 치유라는 것은 이 어둠이라는, 나의 어둠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내가 부끄럽게 느끼는 부분,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 혹은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나의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그때 그냥 옆에 같이 앉아 있는 거야. 뭐 소주 한 잔을 하든 뭐 치킨을 같이 뜯든 그냥 옆에 앉아 있는 거야. 그게 나한테 있다는 거를 인정하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나조차도 괜찮다는 것을, 내 기준에 내가 못 미쳐서 너무 부끄러운 순간들도 있었고, 그죠?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꽤나 멋진 나와 헤어지지 않고 아직까지 같이 내 곁에 있어주는 그녀에게, 혹은 그 꼬마에게 여러분이 고맙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 시간이에요. 지금 나를 만드는데 어쩌면 그 순간의 나, 그러니까 기대에 못 미쳤던 그 부끄러운 내 모습이, 혹은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던 그 속상했던 아이의 모습이 나를 만드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을지도 모르거든요. 참 웃기죠, 그게 분명히 나를 더 열심히 달리게 했을 거고요. 나로 하여금 내 스스로의 모습을 더 강제로 많이 보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어센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어센션과 퀀텀 점프 같은 것들은 화려한 도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경험담하고 저기 올려드렸었는데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내면의 어둠을 정직하게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그 지름길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절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이거는 정도를 가는 거예요. 기분 나쁘고 더럽고 치사하고 속도 더럽게 안 나고 답답해도 맞는 거를 고르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그게 나에게 뭐라 그럴까, 그 증거를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You deserve that. 너 이거를 경험할 자격이 있어. 너 이거를 진심으로 용서했구나처럼 그걸 내가 알아요.
껍데기를 벗고 쫓기 시작하면 빠르게 되겠죠. 빠르게 되는 것처럼 흉내낼 수 있겠죠. 하지만 안에 있는 그 깊은 코어 트라우마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요.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퀀텀 점프가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패턴을 반복하는 거랑도 또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문 앞에 그 닫힌 문을 혹시나 보셨다면요, 밀어보세요. 밀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문이 닫혔다는 게 무조건 잠겼다는 걸 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 때 열린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거예요. 이걸 모르면 현실이 절대 안 바뀌었던 이유, 바로 빛으로 가는 그 어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애물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건 역시 나의 일부이고 통과 의례이고 우리가 가는 여정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이 앞으로 나아가고 뭔가 나아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반복되는 것이 나를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은 항상 나를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서 여러분들이 나를 더 잘 관찰하고 어떨 때 내가 감정이 흔들리는지, 어떤 행동이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지, 어떤 말들이 나를 공격적으로 변하게 하는지, 어떤 사람들과 있을 때 편하고 어떤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이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드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무엇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지, 내가 이 일을 하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을지,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거는 뭔지, 근데 두려워하게 된 이유가 뭔지, 그 이유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진 않는지, 그 이유 아래 가장 밑에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그러면 이 관련된 사람들은 누구인지, 이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을 버텨냈고 지금 그 당시에 마음에 안 들었지만 지금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꼬마들까지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고 놓아줄 때, 여러분, 퀀텀 점프와 의식 공명,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센션이 완성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의 그 다크나이트 오브 소울, 그러니까 내면 아이를 또 치유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고요. 그죠? 여러분들 어센션과 이 다크나이트 오브 소울과 관련된 퀀텀 점프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에 대해서 또 알아봤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렸죠. 그리고 어떤 그 카테고리로 제가 3개로 나눌 수 있는지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어디쯤에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셨으면 하는 걸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하신 걸로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수많은 우리 퀀텀 점프 여기 5일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 있죠? 우리 데일리 리추얼 같이 하시는 분들 도움이 되셨기 바라고, 유료로 같이 컨텐츠 경험 안 해보신 분들도 제가 올려놓은 자료를 계속 보시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구하시면 또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나의 빛이 아니라 어둠 자체를 마주하고 통과하는 그 용기를 내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카테고리에 있으시든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잘 편안히 무난하게 안전하게 통과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지에 닿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냥 그 1111이 오기 전에, 그죠? 지금 이제 딱 기회가 2번밖에 안 남았잖아요. 슈퍼문이 2번 더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장애물이 될 만한 거, 왜 안 되냐에 대한 대답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컨텐츠고, 조금 있다가 제가 또 내려놓음에 대해서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1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벤트를 한번 해볼까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람 설정하시고 기다려주세요. 아셨죠,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또 다음 컨텐츠에서 만나기로 해요, 여러분. 내가 나를 믿을 때 세상이, 우주가 내 편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사랑합니다. 안녕. 뿅. 수고하셨습니다.